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죠.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겨울연가. 23년 전인 2002년 오늘 1월 14일에 첫 방송이 됐는데요. 한동안 1월 14일은 겨울연가 데이라고 해서 사랑 고백을 하기도 했죠. 윤석호 감독은 요즘 겨울연가 영화 작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상영 20주년을 맞아서 올겨울 개봉을 목표로 20부작 드라마를 2시간으로 줄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가장 순수했고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을 추억하게 해준 드라마 겨울연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아련하게 하는 건 왜일까요? 드라마계의 멜로 장인, 영상 시인으로 불리는 윤석호 감독을 지금 만나봅니다. 뽀뽀하네. 넌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유진아. 응? 네, 이 장면 다시 들어도 가슴이 좀 설레고 하얀 눈밭이 떠올립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우리 국민 대부분들 다 보셨을 텐데 두 사람이 벤치에서 눈사람 만들고 첫 뽀뽀하는 장면 잠깐 들어봤어요. 이 겨울연가의 연출자 윤석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남이섬이었죠. 예. 그러니까 남이섬이 이 겨울연가 이후로 아주 그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네, 많이들 왔죠, 사람들이. 예, 특히 일본에서 그 중년층 여성분들이 거의 단체로 다녀가다시피 아직까지도 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겨울연가 성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겨울연가 팬들은 오면 꼭 들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됐죠. 맞습니다. 예. 당시에 남이섬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네. 보면 하얀 눈밭이 나오고 배용준 씨랑 최지우 씨가 막 거기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근데 이게 인공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쨌든 제가 겨울연가를 하니까 눈 장면을 많이 넣고 싶었는데 남이섬은 춘천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영평 스키장은 눈이 그래도 많은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남이섬에다가 눈만 오면 연락해달라. 그래서 눈이 오면은 다른 거 다 적고 달려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눈이 올 때를 기다려서. 초반에는 그렇게 했죠. 나중에 방송에 밀릴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학창 시절 신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찍었어요. 이 공들여 촬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장면이 대본에 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아름다운 설원을 보고 감독님이 좀 더 로맨틱하게 거기다 뭘 좀 집어넣으셨는지.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어떤 몽따주 신들 같은 거 자전거 타면서 손 벌린다든지 뒷발자국 쫓아간다든지 눈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출적인 거고요. 대사들은 이제 작가들이 대본에 있는 걸로 하는데 그때 눈사람 장면이 좀 전에 뽀뽀 장면 찍을 때는 눈이 좀 적게 왔어요. 그래서 눈사람을 만드는데 잘 안 뭉치더라고요. 적어서. 그 조그만 눈사람이었는데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대본에는 큰 눈사람이었대요. 원래는 큰 눈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이제 바꿨죠, 상황을. 그래갖고 조그만 눈사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제가 했는지 작가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눈이 안 와서 조그맣게 뭉쳐서 그냥 그 위에서 찍자 하고 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이 각자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돌려놓으니까 뽀뽀하는 거 장면이 되고 그걸 보고 또 두 사람이 이제 뽀뽀를 하고 첫 키스를 하고 그게
남의 섬에 눈이 많이 왔으면 그 장면이 없을 뻔했군요. 그럴 수도 있었죠. 어머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요. 일기응변으로 이제 한 건데. 아, 겨울연가 이제 장면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윤석호 감독님 제주에서 올라오셨다고요. 예, 제가 2022년도에 거기서 영화를 찍었어요. 네. 제주에서. 그래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빌려서 찍었는데 전세로 이제 빌리다 보니까는 촬영 끝나서도 제가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쓰고 있다가 지금 한 3년째 제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영화 촬영지에서 살다가 지금 전세가 다 끝나서 지금은 이제 귤밭 집에서 삽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오늘 예. 갖고 오신 그 귤이 그 귤밭에서 따오신 귤인 거예요? 예, 유기농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귀한 귤을 저희가 또 먹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겨울연가가 벌써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네. 예. 아니 많고 많은 드라마 중에 이렇게 겨울연가가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류의 시작이라는 어떤 의의가 있다 보니까 네. 계속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학창 시절이 있고 어린 시절이 있고 첫사랑의 기억이 있고 어떤 그런 추억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드라마에서 그런 정서를 잘 건드려줘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 공해가 없는 아까 유기농 귤을 가져오셨습니다만 맞아요. 유기농 드라마가 아니었나.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오래 봐도 그때 그 감동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네. 요즘 이 겨울연가를 영화로 지금 편집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 영화를 희망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20시간이거든요. 20부작이면. 20부작이면 20시간이죠. 네, 그걸 10분의 1로 줄이면 2시간으로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나는 차라리 안 돼도 되는데 하고 했는데 하기로 결정을 해갖고 6월 달부터 제가 다시 겨울연가를 부랴부랴 보고 네, 그전은 네. 막 재방송하고 뭐 가끔 겨울 되면 많이 나오는데 안 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오랜만에 이제 겨울연가에 다시 빠져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편집 배워갖고 네. 편집을 해서 최대한 줄여보니까 4시간 30분이 나오더라고요. 4시간 반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전문 이제 편집자, 영화 편집자들 만나서 지금 2시간 10분까지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개봉하는 거예요? 12월에 일본에서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더 큰 그렇죠. 사랑을 예. 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그때 일본의 겨울연가 열풍 불었을 때 그런 신문 표현이 있었는데 일본 아주머니들한테 손으를 찾아줬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단가의 전후 세대들이 바삐 살다가 한 5, 60 정도 돼갖고 그런 사이에 이제 겨울연가를 보니까 옛날 생각, 네. 학창 시절 생각, 젊었을 때 생각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이렇게 막 생겨서 그래서 뭐 좋아했다라는 예. 말이 제일 많았었죠. 그렇군요. 그 20시간짜리 20부작을 지금 2시간 10분까지 이렇게 줄이셨다고 겨울연가 하셨는데 그중에 10분의 1 남은 건 정말 정수만 뽑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윤석호 감독님이 정말 아끼는 장면, 아끼는 대사가 있다면요. 저는 영상적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지호 씨랑 배용준 씨랑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갖고 걸어가면서 했던 대사 중에 배용준 씨가 이제 결혼 상혁이라고 박용화 씨랑 결혼하게 돼 있는 그런 여자인지 알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번 영화에도 모토예요. 네, 마음의 집. 마음의 집. 마음의 집이라는 거는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만든 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적인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사랑, 네, 그죠? 네. 네,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 대사가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 마음의 집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20년도 넘은 드라마니까 뭐 물론 그때 우리가 그 감동은 있지만 또 많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후반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토리를 줄여서 어쨌든 2시간을 하는 거가 1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요새 이제 AI 기술 뭐 이런 걸로 해서 옛날 비디오지만 그거를 4K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화질을 좋게 할 수가 예, 있나요? 예. 그래서 그 테스트 했었는데 네네. 근데 화질이 선명한데 정서적인 느낌은 또 옛날 게 더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중간 지대를 찾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도 옛날에는 급하게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클래시컬한 느낌이 좀 들게 하려고 클래식도 좀 쓰고 또 대중 가요인 그 마이 메모리 같은 곡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해서 좀 색다르게 하고 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겨울연가 드라마 겨울연가 때문에 뭐 윤사마, 지우힘의 뭐 신드롬이 일으켜서 일본 열도가 진짜 발칵 뒤집혔는데 이 사실 겨울연가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 겨울연가 전에 가을 동화가 있었죠. 네, 2000년. 예. 가을 동화. 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44% 정도까지 나왔어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예. 겨울연가보다 사실 시청률 더 높았죠. 굉장히 높았죠. 겨울연가 네. 때는 그 상대 프로가 여인천하가 있었고 상도가 있었고 전부 3파전이 막강했네요. 네, 서로 비슷비슷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못했고 네, 가을 동화는 네. 그거보다 좀 좋은 편성 조건이었던 것 같고. 가을 동화는 어떻게 그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계절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이제 그렇게 편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게 됐는데 제목을 맨 처음에 우리 작가가 10월 동화라고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동화라는 단어는 이제 작가가 갖고 왔는데 10월이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들어서 네. 좀 낭만적인 느낌으로 드는 가을로 바꾸자 해서 이제 가을 동화라고 이름을 바꾸고 가을 풍경을 많이 담아서 그때 동화다 보니까는 도시를 찍지는 않고 다 저기 로케이션으로 네, 찍었죠. 네, 예, 맞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동화같이 만들었죠. 네. 진짜 윤석호 감독님은 진짜 영상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또 멋진 풍경들을 아름답게 담아내시는 걸로 또 유명하신데 그때 배우들이 사실은 뭐 지금은 뭐 대단한 분들이지만 송승헌, 원빈, 송혜교 이때는 다 신인이었고 가을 동화 때문에 스타가 됐죠.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예, 송승헌 씨는 그래도 좀 알려졌었고요. 네네. 예, 송혜교 여자 배우를 이제 선택하는데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시트콤이었어요. 순풍산부인과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아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다른 드라마 때. 근데 이제 나이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그때 굉장히 그 얼굴이나 이미지가 좋아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신인을 과감하게 등용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송승헌은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송혜교는 시트콤이지만 나는 그 친구의 이미지나 연기나 이런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했고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포즈 때 처음 데뷔를 시켰어요. 네, 네. 97년도니까 데뷔를 했고 그 얼굴의 이미지 약간 제가 그 친구를 사슴 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눈빛의 정서가 약간 독특한 좀 편들고 싶어 그런 마음 들게 하는 네. 그런 눈빛이 있어서 가을 동화 때 이 친구를 쓰자 해갖고 이제 썼는데 오히려 주인공보다 그 친구는 주조연이었는데 네. 원빈 씨가 많이 떴죠. 예. 네. 배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정확하셔서 제대로 캐스팅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예. 예. 이 가을 동화 후에 2년 후에 이제 겨울연가가 제작이 되는데 이제 가을 동화가
그때 엄청난 뭐 44% 시청률 했으니까 이게 히트하는 걸 보고 좀 계절 시리즈로 가볼까 이렇게 기획을 그렇죠. 하셨나요? 네.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계절 시리즈 처음부터 생각한 줄 아는데 가을 동화로 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 그냥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침 편성이 겨울이더라고요. 편성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딱 되니까 그러면 아예 이 시리즈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가, 사랑 러브 스토리니까 겨울 연가로 이제 제목을 정했죠. 예. 겨울 연가도 역시 또 첫사랑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아까 남이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남이섬이 원래 그 윤석호 감독님 데이트하던 곳이었다. 저희 때는 거기서 강변가요제니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유명했던 데예요. 맞아요. 거기가. 약간 낭만이 있죠, 뭔가. 예. 강가에 있는 그런 데여서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데이트했던 데고 그 나무길을 제가 이미 좋은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첫사랑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요즘은 그렇게 장소를 캐스팅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로케이션 매니저.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감독님이 직접 다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와, 그렇군요. 그 겨울 연가하면 영상미 참 얘기 많이 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영상적으로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그 뭐랄까 시각적 구성에 대한 좀 흥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화면의 프레임을 그냥 캔버스, 화가들이 그리는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가 없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시각적인 구성에 미적인 거를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눈빛을 되게 중요시해 갖고 눈빛과 음악,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렇게 슬픈 표정이라든지 몰래 쳐다보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간접적인 표현 같은 거를 음악과 함께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하는 그건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겨울연가 하면 영상도 영상이지만 또 음악도 기억에 나요. 피아노 곡도 생각이 나고 겨울 테마인가요? 예. 윈터 소나타 생각이 나고 또 뭐 지금도 흥얼한 따라라라라라. 그거는 이제 딴 노래인가요? 그거 맞아요. 맞죠? 그거는 사실 지금은 크게 저작권 때문에 외국곡을 쓰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는 그 프랑스 영화에 나왔던 테마곡인데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를 썼고 일본판에는 그거는 뺐어요. 그랬군요. 한국판에는 그게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사랑 얘기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K-팝, 뭐 우리 뭐 문학도 뭐 노벨 문학상에 뭐 온갖 군데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은 이 겨울연가가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케이스에 제가 그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죠.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야죠, 저한테는. 그렇죠. 사실 그 감독님이 연출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참 첫사랑이 많죠. 많이 좀 진한 첫사랑, 가슴 시린 첫사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 전에도 보면은 이제 뭐 가수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도 자기 첫사랑 때문에 자기는 가수가 됐고 연주자가 됐고 첫사랑한테 잘 보이려고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저도 결국 지나 보면은 그때 그것 때문에 학업은 등한시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첫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그때 얻지 않았을까. 되게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겨울연가 이후로도 이제 여름 봄 배경으로 여름 향기 또 봄의 왈츠 또 이렇게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7년을 계절 연작 드라마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는데 사실 앞에 전작이 크게 성공하면 뒤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이제 겨울연가 후속작들 만드실 때.
예, 그 가을 동화하고 겨울 연가로 계속 히트를 하니까 여름 연기 할 때도 캐스팅은 뭐 손예진 씨나 송승헌 씨나 다 좋은 배우들 데리고 했는데 그 전작에 비해서 좀 시청률 측면에서는 약화가 돼서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항상 오름세만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름세 있으면 내림세도 있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좀 색다르게 냈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그런 정서를 표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 당시 반성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역시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어렵더라고요. 하늘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계절 연작 시리즈 중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세요? 마지막엔 봄의 알치죠. 봄의 알치는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진짜 마음껏 봄에 방송될 건데 1년 전 봄에 어느 섬에 지붕 색깔이 막 다 칠하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진짜 심혈을 기울이셨군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그런 어떤 제가 목표했던 의도대로 이제 잘 안 풀려서 그런 지점은 좀 못내 아쉽죠. 오늘 감독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 사계절 연작 드라마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나누고 또 보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호 감독님을 뭐 영상 시인이다, 멜로 장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사랑을 주제로 많이 다루셨는데 이 사랑이란 어떤 걸까요? 사랑은 글쎄요 여러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 가장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법 같은 감정. 왜냐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장수무대 같은데 보면 이제 황인영 아나운서님이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날밤 얘기를 한다든지 첫 만난 얘기하면 얼굴이 화색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인간한테 가장 음양의 이치이기도 한데 그런 또 인간 활동 중에서 가장 생명의 어떤 기쁨, 생명의 활력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만 알고 사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가 쉬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인간 활동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랑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윤 감독님께서 드라마 겨울연가 또 영화화하는 거 외에도 또 영화 감독으로도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화 얘기를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영화로 곧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겨울연가 음악 중에서 저희가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좀 인사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한 곡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영화 겨울연가 영화로 만드는데 가장 큰 모티브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마지막에도 영화 마지막에도 나오는 곡인데 My Memory 그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겨울연가 OST 중에서 My Memory 들으면서 오늘 윤석호 감독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중인 윤석호 감독이었습니다. My memory 모두 기억해요 그 순간 눈을 감으면 아주 작은 일도 보이네요
사랑한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몰랐죠 그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아직 널 사랑해 이제라도 내게 고백할게 I wanna love you forever 늦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와 함께 영원히 오랫동안 그대 나의 가슴에 많은 시간을 흘러도 아주 멀리 있어도 살아있었죠 정말 몰랐죠 그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아직 널 사랑